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원 축소의 첫 번째 방법으로서 Supervised Variable Selection, 그러니까 지도학습 기반의 변수 선택 기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변수 선택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가능한 변수들 중에서 일부분의 유효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원본 데이터, 원본 변수를 변환하거나 치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변수 집합들 중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부분을 선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순한 방식은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모든 조합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변수가 딱 3개만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y는 f의 x1, x2, x3 중에서 이 중에서 3가지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조합을 사용하는 게 가장 최적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제일 단순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해본다는 뜻은 y는 fx1이라는 모형 만들어 보고요, y는 fx2라는 모형을 만들어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y는 fx1, x2, x3라는 총 7가지의 모형을, 왜 7가지냐면은 변수가 3개일 때 각각의 변수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으니까 2의 3승에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빼게 되면 7가지가 나옵니다.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탐색을 해봤을 때 봤더니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1번 변수와 3번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 측정함에 있어서 이 각각의 변수 조합들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퍼포먼스의 크라이테리아가 되겠고요. 변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AIC, BIC 또는 수정 R제곱합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분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거기에 분류 모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형 내부에서 해당하는 객체들 또는 가중치들 또는 변수의 개수들을 하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두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역 탐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X축이 변수의 개수입니다. Y축은 그랬을 때 필요한 모델의 수입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Y축이 그대로 선형 변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각 변수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컴퓨터는 그게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초당 10,000개를 모델을 학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역 탐색의 시간을 해보는 게 바로 이 연두색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변수가 20개 정도 있을 경우에는 만나는 점이 첫 번째 빨간 선이 이제 1분입니다. 1분보다 좀 더 걸리는데 로그 스케일이니까 이 정도는 뭐 참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40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30개라고 쳤을 때는 경우의 수가 2의 30승 빼기 1승이니까 이거는 대략 약 2의 10승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3승이니까 1024니까요. 10의 3승의 3승이니까 10의 9승 빼기 1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40개만 되어도 어디랑 만나냐면 세 번째 선이 1년입니다. 1초에 10,000개씩 모델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40개짜리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전역 탐색을 걸어 놓으면, 실험을 걸어 놓으면 내년 이맘때쯤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이게 점점점 진행이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뭐냐면, 단지 변수가 80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80개라는 변수의 수는 요새 여러분들 그 각자 연구실에서 혹시 프로젝트 참여하는 학생들은 데이터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사용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개수가 아닙니다. 근데 2의 80승 빼기 1개의 조합을 초당 10,000개씩 검증을 한다 그래도
제일 마지막 선이 사실 빅뱅이거든요. 우주의 근원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다만 이게 항상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줍니다. 옵티멈을 확보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수 조합들 중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면 그게 결국은 사실은 현재 조합들 중에서 제일 좋은 변수 조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세 가지의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과 stepwise selection을 설명을 할 것이고요. genetic 알고리즘은 내용이 좀 길어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변수 선택 기법은 다음 챕터에 따로 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눈여겨 봐주시면 여기는 이제 약간 중간에 끊긴 거고요. X축은 변수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Y축이 그 변수 선택에 의해서, 변수 선택 기법에 의해서 선택된 변수 조합들을 이용해서 만든 모형, 예측 모형의 성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역 탐색, exhaustive search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소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다만 성능은 어떠한 방법론을 쓰더라도 이 전역 탐색이 가지는 성능 이상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소요 시간은 매우 짧게 단축시키면서 성능의 저하는 최소한으로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쯤 정도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시간을 최소화하자. 그러면서 성능의 저하는 최소로 줄이자. 시간을 최대로 단축시키면서 성능의 저하는 최소화시키자 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forward selection과 다음에 설명할 backward elimination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forward selection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테크닉들은 특정한 알고리즘에 종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이 아닌 뭐 SVM이나 뭐 의사결정 나무나 모든 방법론,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이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이 강의에서는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변수 선택의 기본 모형으로 선택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orward selection은 우선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총 8개의 변수, 입력 변수를 가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 하에서 각각 변수를 하나씩만 사용을 한 선형 회귀 분석을 만들어서 평가 지표는 adjusted r-square, 수정 r 제곱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가장 큰 값이 지금 두 번째 변수가 되죠. 그러면 2번 변수를 처음 선택을 하고 r-square를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2번 변수는 전부 고정을 한 상태에서 다른 변수를 하나씩 조합을 해가면서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회귀분석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그랬을 때는 r-square가 가장 큰 모형이 2번과 7번이 조합된 모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번이 선택됐고 두 번째는 7번이 선택됐으며 r-square는 0.56에서 0.7로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앞에서 2번과 7번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과 7번이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추가해 가면서 또 성능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번에는 4번 변수를 추가했을 때가 성능 r-square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2번 선택된 2번 변수와 두 번째로 선택된 7번 변수와 세 번째로 선택된 4번 변수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의 r-square를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0.76, 0.76, 0.76인데 이게 이전 단계에서의 r-square에서의 향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성능평가,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성능평가 지표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포워드 셀렉션 방식은 종료가 되면서 최종적인 모델은 X2와 X7과 X4가 선택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용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세 번째에서 이제 끊어지는, 여기서 선택이 이제 종료가 되는 이쯤에서 성능 향상이 없으니까 변수 선택이, 전진 선택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번, 7번, 4번 변수까지 선택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하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변수에서부터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모델이라는 거는 분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머저리티 보팅이고요.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의 y 값들의 그냥 단체 평균으로 어떤 x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냥 평균 값으로 예측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변수가 한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씩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거치는 데 있어서 이 추가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성능 평가 지표가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을 때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전진 선택을 이제 포워드 셀렉션을 하게 되면 변수가 한번 선택이 되면 절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변수를 추가만 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 illustrative example을 보면 변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변수를 하나씩 추가시켜 나간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backward elimination은 앞에서 설명했던 forward selection과 정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사용한 모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그럼 제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변수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지표에 하락이 없거나 아주 미미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유저가 선택하는, 세팅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데, 성능 저하가 없을 때만 변수를 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돼서, 예를 들어서 R스퀘어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 미만이면은 그냥 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줄 수가 있죠. 포워드 셀렉션과 전부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한번 제거가 되면 절대 다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 숫자는 단조 감소하게 됩니다. 앞에서의 포워드 셀렉션은 변수의 개수가 단조 증가했죠. 이런 방식으로 변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똑같이 비슷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아까 이게 사용을 했던 8개의 변수 모형을 가져다가 전부 다 같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R스퀘어는 제가 임의로 예시를 위해서 만든 값이기 때문에 앞부분과 뭔가 다르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총 8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모두 만들었더니 R스퀘어가 0.77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변수를 이용했을 때 R스퀘어 0.77을 기록을 해둡니다. 여기에서부터 변수를 이번에는 하나씩 빼봅니다.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위치를 일부러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일 수 있게 공백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다 하나씩 제거를 해가면서 모형을 만들어 봤더니, 여기서 보시는 3번 변수를 제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를 이용했을 때 R스퀘어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3번 변수는 모형을 만드는데 크게 유의미하지 않구나, 이거는 제외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3번 변수를 뺍니다. 그러면 전체 모든 변수에서 without x3니까 3번 변수를 제외했을 때 R스퀘어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3번 변수를 뺀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다시 다른 변수들을 하나씩 빼봅니다. 그랬을 때 R스퀘어가 여기서 보시면 0.77이었는데 마지막 8번째 거를 뺐을 때는 0.76으로서 0.01밖에 차이가 안 나지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변수를 제거했을 때 R스퀘어의 저하가 0.01 이하이면 제외하겠다라는 규칙을 정해뒀으면 8번 변수도 빠지게 될 겁니다.
두 가지의 변수가 이제 제외가 되죠. 그러면 모든 변수가 있었던 0.77의 R2가 x3를 빼면서 0.77로 그대로 보존이 됐고요. x8을 빼면서 0.76으로 살짝 낮아졌지만 급격하게 낮아지진 않아서 8번 변수를 제외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여기에 3번 변수가 현재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8번 변수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나머지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니까 현재 모델인 0.76의 R2랑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 변수들은 제외가 되면 굉장히 급격한 R2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변수를 이제 제거하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형에서부터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또는 유용하지 않은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로 설명할 그 방법은 스텝와이즈 셀렉션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스텝와이즈 셀렉션은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아까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대한 y축과 소요 시간에 대한 x축이 있었는데 소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잘려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전역 탐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소요 시간을 매우 크게 단축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탐색하는 영역의 그 경우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은 여기에 있는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게 위치가 되는데요. 소요 시간은 사실은 경우의 수에 비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가 10개잖아요. 그러면은 exhaustive search는 2에 10승 빼기 하나니까 대략 한 1023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지만 forward selection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모델 10개 만듭니다. 변수 하나 선택하면 그 다음에 모델 9개 만듭니다. 두 번째 변수가 선택되면 모델 8개 만듭니다. 이거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를 만들어 보면 결국은 이거 summation i는 1부터 10까지의 i이기 때문에 이거 55죠. 여담으로 이거 암산했더니 되게 놀라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죠. 너무 주입식 교육을 이제 빡세게 시켜서 1023개의 경우의 수하고 forward selection의 55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forward selection의 그 탐색 영역이 훨씬 더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성능 저하가 이 부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넓은 영역을 탐색을 하되 성능을 좀 더 향상시켜 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등장한 게 스텝와이즈 셀렉션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성능을 이제 전역 탐색에 가깝게 가고 싶은 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지네틱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스텝와이즈 셀렉션은 말 그대로 스텝와이즈 의미 자체가 전진 선택법과 후방 소거법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진 선택 또는 후방 소거법보다 훨씬 더는 아니고요. 약간의 더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얘네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확률로 최적의 변수 조합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서 전진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선택된 변수는 절대 제거되지 않았고 후방 소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소거된 변수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텝와이즈 셀렉션에서는 변수가 한 번 선택이나 또는 제거가 되었을지라도 다음 턴에서 다시 한번 제거되거나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처음에는 선택된 변수 지표의 개수가 증가를 하다가 초반에는 나중에는 증가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앞서와 비슷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2번 변수를 사용했을 때 R2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전진 선택법을 통해서
2번 변수가 선택이 되고 R² 0.56을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전진 선택, 후방 소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니까 후방 소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변수 하나짜리 모델에서 이거 하나 빼버리면 이 전체 아무것도 그 변수가 없는 모형하고 비교했을 때는 2번 변수 있는 모형이 더 정확했기 때문에 변수가 제외가 안 돼요. 그래서 시도는 했으되 제외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7번 변수가 선택이 되어서 R²가 0.7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의미 없는 또는 이제 유용하지 않는 변수를 제거하는 후방소거법을 시도를 해보면, 여기에서 후방소거를 시도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y는 y햇은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2 햇 x2와 y햇은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7 햇 x7을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서서 변수 하나짜리 만들었을 때 위의 모형이 아래 모형보다 더 우수했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안 됐을 것이고요. 하나짜리 모형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두 개짜리 모형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후방 소거를 시도하긴 하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가 어떤 변수도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 변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그 forward selection에서 x4라는 변수가 선택이 되면서 R²가 0.76으로 다시 또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forward selection과 stepwise selection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변수를 제거하는 시도를 해보면 2번, 7번, 4번을 가지고 두 개짜리 조합을 만드니까 2번과 4번을 사용하거나 2번과 7번을 사용하거나 또는 4번과 7번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4번, 7번 조합은 변수 선택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첫 번째 2번 변수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 변수를 선택하는 이 forward selection 과정에서는 고려가 될 수 없었던 조합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x4와 x7이라는 각각의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x2보다는 더 못 미쳤지만 두 번째 변수보다는 두 개를 조합했을 때의 시너지가 좋아서 R²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스텝와이즈 셀렉션에서는 2번 변수가 처음에 선택되었을지라도 다음 턴에서 다시 제외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허용하겠다라는 게 스텝와이즈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없었던 x2가 처음에 선택이 되었을 때 고려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x4하고 x7의 조합은요, 이게 만약에 성능이 더 좋다면 처음에 선택했던 변수도 과감히 제거해라 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 스텝과 2번 스텝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더 이상 어떤 변수도 새로이 선택이 되거나 또는 현재 집합에서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텝와이즈 셀렉션은 이런 방식으로 변수를 추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와이즈 셀렉션의 프로세스 27페이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지켜봐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과 stepwise selection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stepwise forward selection은 다시 한번 변수가 한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방식이고요. backward elimination은 변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이고요. stepwise selection은 변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또 증가하는 이런 방식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수 선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AIC, 여기서 보여드리는 BIC 이런 지표들과 그리고 수정 R 제곱합과 같은 지표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전부 회귀 모형, 그 중에서도 선형 회귀 모형에 가장 적합한 경우이고, 보다 더 일반적인 평가 지표는
이 변수 선택을 하기 위한 검증용 데이터를 세팅을 해놓고 검증 데이터에 대한 회귀 또는 분류 모형에 대한 정확도 매트릭 또는 퍼포먼스 매트릭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변수 선택의 첫 번째 Supervised Variable Selection의 세 가지의 기법, 전진 선택, 후방 소거, 단계적 선택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한 변수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은 초반이라서 논문들이 여기에 제시된 게 없는데 나중에 이 레퍼런스 이 챕터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된 논문들은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연구 논문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